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월투 부부는 앞으로 투자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패권 전쟁 안에서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투 부부는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와 관련 기업들을 찾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국가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에서 주요 이슈를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2조 2,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두 번째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이동, 세 번째는 국방력 강화 및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방산 투자입니다. 최근 중국은 이란과 25년간 전략적 관계 협정을 체결하면서 반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물론이고 미얀마 군부 정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은 신냉전이라는 예상과 함께 장기간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이슈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동맹이 필요한 나라들인데요. 최근 4개국 쿼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의 국방 외교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동맹국가를 중심으로 군사 행동은 물론이고 경제 협력까지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중국과 마찰이 큰 주변 국가들이 미국 중심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자원이 풍부한 호주는 중국과 무역 마찰이 굉장히 심한데요. 미국은 호주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호주의 군사적 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자원 개발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리쇼어링이나 인도 같은 동맹국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런 국제 정세에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1.9조 달러 부양책을 확정한 후 곧바로 인프라 투자 2조 2,500억 달러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을 보면 전통 인프라 투자 규모가 약 5천억 달러 25% 비중이고 그린 인프라 투자 규모는 약 1조 달러 50% 비중으로 더 높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바이든 공약이기도 하고 중국 경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통 인프라보다 그린 인프라 투자 규모를 더 높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대면한 가장 큰 문제가 기후변화와 중국 굴기라고 합니다. 그럼 인프라 투자 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가 선정했던 전통 인프라 수혜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용 장비 대여 업체 유나이티드 렌탈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많이 아시는 세계 최고 건설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를 선정했습니다. 캐터필러는 오랜 기간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시가 배당률은 1.77%입니다. 두 기업 모두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급등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건설용 중장비 업체 디어앤컴퍼니인데요. 디어앤컴퍼니는 1837년에 창립해서 18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기업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현재 시가 배당률이 0.94%로 낮아졌고요. 1989년부터 오랫동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워런 버핏도 장기 보유한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건축용 석재와 모래 콘크리트 업체 벌컴 머티리얼스 역시 전통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차량 엔진 상업용 발전기 업체 커민스와 엔지니어링 업체 제이콥스 엔지니어링도 전통 인프라 투자 수혜 종목으로 선정되었고요. 이 두 기업 역시 작년부터 주가가 급등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인프라 업체 자일럼과 철강 업체 스틸 다이내믹스가 수혜받을 종목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국내 철강 기업들도 올해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원자재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투자 그리고 경기 회복 시 최대 수혜 종목 중 하나가 철강 기업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철강업체 스틸 다이내믹스 주가가 3년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 자금이 시장에 나오면 아직 더 상승할 룸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지니어링 업체 KBR과 건축용 시멘트 콘크리트 업체 이글 머티리얼스도 수혜 종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통 인프라 투자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인프라 투자 예산이 10년에 거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회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이 호주의 자원 개발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호주 기업 중 미국에 상장된 두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리오틴토는 유튜브 유명 채널에서 소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리오틴토는 35개 이상 국가에서 연간 446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속 및 광산업 기업입니다. 최근 특별 배당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높은 배당률과 오랫동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배당주로서도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광산기업 BHP는 2001년 호주와 영국의 기업이 합병된 기업이고요. 리오틴토와 두 기업 모두 중국이 주요 고객이어서 국가 간 경제 마찰로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상품은 매립량과 채굴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서 중국은 호주에서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수요의 증가로 인해 두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인프라 투자에 수혜받을 종목들을 알아봤는데요. 먼저 태양광 업체 썬런과 썬노바가 수혜 기업으로 예상되고요. 주가는 올해 들어서 많이 빠졌다가 바이든 인프라 투자 발표 후 상승 반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 태양광 업체 썬파워와 인페이즈 에너지도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태양광 업체 솔라엣지, EV 충전소 차지 포인트도 수혜 대단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공급이 늘어날수록 EV 충전소 사업은 점차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EV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차지 포인트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업체로 블룸에너지와 퓨얼셀 에너지가 있는데요. 수소 에너지 사업은 어려운 점도 많지만 친환경 정책에 맞춰 수소 에너지가 대세가 된다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아직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이라 대부분 배당이 없고 수익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미래 전망과 기대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리슈어링과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인도, 베트남 등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 수혜를 받을 국가 중 쿼드에 속한 인도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인도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인도에서 시가총액 1위인 HDFC 뱅크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로는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SBI 뱅크에 이어 두 번째 은행이고요. 민간 은행으로서는 인도 최대 은행입니다. 그 아래 ICICI 뱅크는 인도에서 시가총액 3위 은행인데요. 인도 경제가 성장한다면 금융기업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가 IT 강국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역시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인포시스는 인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이고요. 금융업, 보험업, 제조업 등 다양한 핵심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위프로 역시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국적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을 최대 규모로 제조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요. 인도는 세계 최대 제네릭, 복제약 제조 국가입니다. 닥터 레디스 레버토리스는 인도 대표 글로벌 제약사인데요. 인도 제약사 중 시가총액이 두 번째 기업이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제약회사입니다. 타타모터스는 인도 대표 자동차 회사이고 인도 시장 점유율 4위인 기업이고요. 베단타는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납, 은 등을 생산하고 전력 및 석유, 가스까지 생산하는 글로벌 천연자원 기업입니다. WNS 홀딩스도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인도 온라인 여행 1위 기업 메이크 마이 트립과 야트라 온라인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큰 손실을 보고 있어서 경영 악화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주르 파워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와 강한 햇볕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인프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인도의 태양광 산업은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CP 테크놀로지는 인도 최초로 ISP 서비스 기업인데요. ISP 업체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SK 브로드밴드, LG U+, KT 인터넷 제공업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애플은 이미 생산 능력을 대부분 인도로 옮긴 상황이고 구글, 아마존 등이 인도에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는 미국이 주둔 중인 친미 국가이고 쿼드 4개국 회담은 인도의 밸류체인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에 맞춰 글로벌 밸류체인 이동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인도는 5억 명의 젊은 노동력이 밸류체인 이동과 함께 큰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흥국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 같고요. 우량한 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가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력 강화와 첨단무기 개발을 위해 반드시 방산 투자에 힘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불어 우주 항공 분야 개발까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방산 우주 항공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기업으로 로키드 마틴과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로키드 마틴은 세계 1위 방산 업체이고 항공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헬리콥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우주까지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는 미국 6위 방산 업체이고 항공, 위성, 방산, 통신 등에 필요한 전자 시스템과 광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동맹 국가들이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첨단 무기 개발과 무기 수출을 고려해 본다면 방산 기업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알아봤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호주, 인도까지 국제 정세의 흐름에 맞춰 투자 시야를 넓힌다면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신흥국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지만 그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